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429, 2시 12분 신의 한 수 둘게요, 여러분. 오늘 신의 한 수도, 실전기법 108로 대신 중심이론 위주로 좀 얘기 좀 해줄 거고요. 뭐 내가 누차 얘기지만 시청자가 한 3,300명, 3,500명 넘어가는 순간 날 것으로 바뀌는데 그게 너무 늦은 시간에 바뀌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해주고, 또 먼저 얘기하면은 5월 1일 날 쉬고요. 5월 6일 날 쉬어요. 그러니까 연달아 두 번 신의 한 수 쉬고 어버이날 5월 8일 날 신의 한 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말귀, 말뜻,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말이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 PC 물가 높게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장이 잘 버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주말을 편하게 잘 수 있게끔 해줬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노동절 때 근로자의 날까지는 여러분들 편하게 갈 수 있게는 해드릴게. 대신 그 뒤는 추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이종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나간 거 몇 개 4월 22일 2차 전지가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도 사실 실질적으로 정통 섹터로 얘기를 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을 저쪽 2차 전지과로다가 밀어주면 그동안 소외받은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좋은 게 확실하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저쪽이 2차 전지로 움직임이 좋은 게 아니고 낙폭과대로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뭐 어쨌든 2차 전지가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 3까지 갔으니까 이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4월 24일 무조건 반등 나오는 거 맞추어가지고 승자의 여유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주면서 여기서 얘기한 게 앞건이었죠. 이토마토 썸네일 칭찬해. 그리고 이제 오늘이에요. 거래소 코스닥 지수 밴드 등을 설명하면서 내가 가만있어 봐. 요거 좀 반응을 봐가면서 근데 이게 나 이거에 익숙해지면 7월 달이나 8월 달부터는 이제 채팅을 안 봐야지 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어쨌든 좌우당간 날 것으로 듣고 싶으면 시청자 빨리 만드시고 그날 날 것으로 얘기한 핵심 중에 하나가 LNF였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항상 저 당시는 LNF가 부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고 있을 텐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4월 24일 신의 한 수 추세 패턴의 중요성 강조 또 강조 아주 좋아요. 그죠? 예. 반복적으로 나오죠. 음과 유리. 보면 포스코 퓨처도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보다 LNF가 더 세게 올라야 2차 전지 전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방송을 한 게 직전 신의 한 수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눈팅이 지금 밤탱이 됐죠.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나는 연휴가 있으면 눈팅이가 밤탱이가 되는데 그러면 5월 1일 날도 이게 바뀔 수 있는 얘기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5월 6일 날도 그 5월 1일 날 했던 전략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빠지니까 일주일을 건너뛰고 하는 거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까지도 감안해서 방송을 해줄 수 있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실력보다 능력, 그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그게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죠? 예, 주식으로 애들 용돈도 좀 주고, 부모님 용돈도 좀 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좋은 마음으로 방송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아까까지만 해도
올라간 거 갖고 방송을 하려고 했었어요. 중심이론 설명하면서 대신 이따가 시간 되면은 좀 얘기 좀 할게요. 항상 주식은 결과론을 가지고 해설을 하면 못 맞추는 사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스포츠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어땠더라면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어쨌든 쌍꺼풀이 안 가라앉히지 않습니까? 눈이 어쨌든 또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크게 보이면 어쨌든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심이론이라는 거는 변곡점이나 변동성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용하거나 피해가는 기법으로 작년도도 5월달 4월 20 며칠 날 중심이론 강좌를 했어요. 그리고 지수 고점이 나올 수 있음도 먼저 얘기해주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월 17일쯤에 고점이 나와서 지수가 밀렸고 그때도 2차전지 반도체가 같은 주도주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내가 마케팅 할 때 권미란 앵커하고 같이 할 때인데 5월 15일을 기점으로 이제 2차전지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텐데 나는 왜 그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냐. 중심이론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예측으로 말을 하고 예측으로 확정을 한 거가 2차전지나 반도체겠죠. 다른 뭐 지나가는 이상한 개별 종목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나는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겁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강의를 하는 시점은 지수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알아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고 그래서 어떠한 시장에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털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거를 정확한 원칙을 지켰으면 그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가 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는 주식을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를 해야 수익을 내기 때문에 내가 증권 전문가로 있는 한 우리는 기회를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진짜 얘기 많이 했고 사자 전문가는 아니에요. 나는 호랑이 스타일이거나 시라소니 스타일이지 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사자하고 달라요. 호랑이나 시라소니는 혼자 움직이는 과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같은 맹수여도.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 중심이론이라는 게 어떨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미래 예측형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측형으로 얘기한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기준을 지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포스코 그룹주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귀가 얇거나 상대방에 대한 아니면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변곡점에서 액션을 취하라는 게 내가 얘기하는 중심이론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대부분 거기서 액션을 안 취하죠.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맨날 지난 다음에 이래서 깨졌지 저래서 깨졌지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종복이가 지난 다음에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지나간 걸 해설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수를 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싶으면 중심이론을 공부하라. 그 다음에 7가지 패턴 매매를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예측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게 맞고 틀리고는 주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래량 그 다음에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 외국인 수급 딱 2가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어떠한 식으로 움직일 때 움직이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할 바에는
움직이기 전에 결정을 하라가 여러분들 오늘 신의 한 수예요. 결론 2차 전지 계속 간다. 그 다음에 반도체 눌리면 또 간다. 그 지금 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4월 초중순 때만 돼도 시간 지나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 4월 중순이 지나서 말로 가고 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목표치까지 가려면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거래량만 늘면 되는 거거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수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1차 변동성이 워낙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2차 변동성은 저렇게 강력하게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유효기간은 2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흘러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흘러내리는 게 좋으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흘러내리는 게 무서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올라갈 때 팔아먹거나 챙기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로 올라올 때 팔아야 돼요, 올라올 때 챙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안 팔지. 그죠? 예. 내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3주 동안 얘기한 게 3월 15일부터 4월 첫째 주까지였다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맞아요 여러분. 그 VOD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중심이론이고 지금도 보면 이제 지수 밴드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수 밴드에 지수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없죠? 이게 왜 없을 것 같아요? 미스터 진단을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이게 미스터 진단이거든요. 이게 화면이 이쪽으로 확 올라가면 이쪽이 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글씨가 좀 작더라도 내가 화면이 움직일 때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좀 얘기해 줘 볼게요 여러분. 이미 4월 19일 타이밍에 지수 반등 나오는 걸 예측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은 지수가 급락을 해가지고 여기는 급락한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내장은 368에서 373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요 지수대에서 현금을 체크하라는 얘기가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걸 또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정도 시장에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맞춘 거잖아요. 저때 지수가 348에서 353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수대에서 만약에 368이면 348에서는 선물이 20P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20P가. 그러면 얘가 368로만 올라와 주면 고점은 381이잖아요. 13만 올라가도 고점이에요. 신고가예요. 신고가는 13 정도 남는 거고 아래에서는 거의 20이 올라왔으니 이 정도치 올라가면 지수가 흐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도 또 갈 것 같을 때는 이 흐르는 걸 견디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흘렀을 때 다시 밀릴 것 같을 때는 불안했던 사람이 비중줄이라고 하죠. 우리처럼 기다린 사람은 안 줄여요 여러분. 어차피 또 올라갈 건데. 근데 문제는 나중에 또 올라가더라도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쉬는 구간이 무섭거나 싫은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요까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수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숫자니까 이 지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숫자니까 오늘 신의 한 수는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5월 8일쯤 가면 어떻게 이거 날것으로 얘기할까요 말까요? 이투아드 PD 5월 8일쯤 가면
원하면 내가 얘기는 해드릴게. 난 자신 있어. 대신 이거는 어차피 밀릴 거니까 안 맞추는 게 좋겠죠. 이토마토 PD가 봐도. 역시 이제 나를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 우리는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내가 맨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심이론 변곡점하고 패턴 매매를 알면, 결론을 얘기해주면 조종을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락장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돈 벌고 하락장을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큰 낭패를 볼 확률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그 상승장에서는 상승장대로 돈 벌면 되는 거고, 하락장 조정장에서는 어차피 만약에 지수가 밀릴 때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무서울 건 없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리고 또 올라간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팔아먹을 거 팔아먹고 정수리 주식 있는 거 좀 팔아놓고 저점으로 밀리면 그거 더 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힘든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3,000명이 넘어가면 3,000명 넘어갔다고 얘기해주고 3,300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날것으로 바뀌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날것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막 크레이지 된 거 맞죠? 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지수대로 그렇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향후 변동성은 환율하고 FOMC가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 물가 넘어갔죠? 그러면 이번에 물가지표상으로 FOMC가 금리 인하 안 할 건 거의 100%에 육박하고, 패드와치에서는 98%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6월 달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6월 달보다는 7월 달에 확률이 높아지고 8월 달에 확률이 높아지고 9월 달로 가면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돌발적인 악재는 사실 나올 게 없습니다. 만약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이거 말이 씨가 되면 좀 거시기 하지만은, 여기서 돌발적인 악재는 이라크가 또 이상한 데 공격하는, 아니, 이란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갑자기 또 이상한 쪽으로다가 이 분위기 몰고 가는 거. 근데 만약에 그쪽이 이상한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도 유가가 급등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는 상관없다고 얘기했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증권 역사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을 무너뜨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 해준 거 기억나죠? 4월 12일인가 그 금요일 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사일 날라댕겼다고 했을 때가 진짜 저점인 거 맞았죠? 그러면 여기서 예측하지 못하는 게 이제 화해하는 거. 화해하면 유가 급락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화해하면 이제 그래서 장이 안 빠졌네 이래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요. 근데 뭐 어차피 화해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죽일 수는 없죠. 약간 누를 수는 있어도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예측 못하는 변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술적 특징만 이해해도 돈 버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YOU, U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날바닥에 처박혀 있으면 그거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올라왔을 때 욕심내지 말고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죠. 다만 이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370대를 넘어가려면 이런 게 이제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환율은 1350을 깨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정도는 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의 얘기는 글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까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저 환율까지는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거 깨지면 지수 373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내가 이토마토 PD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저거 깨지면 지수 373을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저거 안 깨지면 373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까지 같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373 넘어간다며. 대신 환율이 1350을 깨야 넘어간다고 했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위로 1400을 넘어갈 확률에 관해서는 지금 없죠?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날 것으로 좋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5월달, 6월달로 가면서 1400 뭐 이상한 얘기 하면은 나도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그때는 확률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중심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고, 그 다음 FOMC 얘기해 볼게요. 가뜩이나 지금 경제 안 좋은데 파웰이 이번 FOMC에 나와가지고 슈알라 물가 높았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이미 직전에 매파적인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수준이거나 그 정도 내외이거나 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파웰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FOMC, 그러니까 여기 PD는 그 정도 내외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측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웰이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면 지수 크게 밀린다, 안 밀린다? 지금 얘기는 안 밀린다. 다만 우리가 파웰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웰이 그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해주면 괜찮은데 그거 이상으로 만약에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서부터 이거 나는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3,000명 넘었어요? 3,300 넘었어야 되는데 파웰이 맨정신이라면 절대 그거 이상 매파적인 얘기 안 나온다 라고 얘기할까요? 3,500 넘어가거나 댓글 3,000개 달리면 그거 이상 나쁜 얘기 안 합니다. 3,500 넘기거나 댓글 3,000개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돼요. 이토마토가 FOMC 파웰 나쁜 말 안 한다. 이종복이가 그랬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란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점이죠. 다만 지난번에 지수가 급락할 때 공포스러웠던 분들은 혹시 이 사람이 어떻게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종합 선물 기준에 373 플러스 마이너스 근처면 조금 밀릴 수 있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줄일 건 줄여라. 요 얘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어쨌든 그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든 종목이든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서 급등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진간하게 외지간이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다만 분기로 갈 때 지금 한 가지 약간의 고구마는 어쨌든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밀렸고 중순 이후부터 반등이 나오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심이론 6대 필살기로 들어가는 건데 1일부터 30일까지 놓고 중간이면 15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한 번도 빗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 언저리까지 밀리면 반등 예상하고 매수 기가 막히지 또. 그러면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말일에서 주초까지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절반이 올라온 거잖아. 그죠? 그러면 추가 상승에도 절반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달이 바뀌었으니까 달 바뀌고 한 15일까지는 왔더리 갔더리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쉬운데 왜 주식을 어렵게 합니까? 그 정영아님 2월 달에는 안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 2월 달 같은 경우도 원래 2월 초순부터가 보면 2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2월 중말순까지는 흘러내린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 밀린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온 폭이 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폭이 큰 상태에서 밀렸다가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간 다음에 살짝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수도 있었지만은 올라갈 수도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니까 두 다리 올라온 거하고 만나서 얼추 올라간 폭이 요마만큼 올라가고 요마만큼 밀렸으니까 요마만큼 올라가면 밀리겠지 해서 밀린 거라고요. 이건 지나간 거죠. 아니, 나는 이대로 여러분들한테 야간 방송 해준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게 두 번의 사이클이 반복이 됐는데 바뀐 게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전고점까지 왔고 여기 2월 달처럼 이렇게 조정을 좀 예쁘게 받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밀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나온다고요? 여러분! 스승의 날 이후에. 자, 그러면 스승의 날 이후에 만약에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밀릴 때 세게 밀린다, 안 밀린다? 안 밀린다. 그러면 세게 밀리는 폭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디 비율 분석.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만약에 흐를 때 환율이 1400을 안 넘어가고 1370 부근에 머물러 있든지 환율이 만약에 1350을 깨면 이걸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등등등등. 다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걸 뚫고 이걸 세게 넘어갈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게 넘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에 와서 밀릴 수 있다까지만 보고 나를 바라봐, 나를 보든 중심이론을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신의 한 수를 계속 보든 마켓텐을 계속 보든 메스터 진단을 계속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중심이론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예측이 다소간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응원을 열심히 해서 3,500 넘고 4,000 넘으면 그 힘을 받아 한번 틀려도 망신당하더라도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트라이를 해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주식은요, 지나간 것 같고 왈가왈부 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돈 번 사람들은 지나간 것 같고 왈가왈부 안 합니다. 돈을 못 벌었거나 돈을 깨먹으니까 지나간 것 같고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해설 방송이 그거하고 똑같은데 물 한잔 할까요? 나는 지금까지 해설 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부터 이제 실제 사례로 이제 진짜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선은 LNF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여기 신의 한 수 이거 한번 좀 목 좀 축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토마토 페레 닉소닉스 캠트로닉스 기억나시죠? 신의 한 수 4월 17일 자율주행가로 알고 있는 26,350원에서 4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5글자의 주식 지금 사도 수익 나고 물려도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그 주식을 다음날 랭킹쇼에서 그러니까 이제 5월 2일이겠죠.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죠 그거. 그 당시는 4월 18일 캠트로닉스를 누가 물어봐가지고 그죠? 내가 이게 신의 한 수에서 초성 힌트 준 주식으로 이무기가 용이 될 수 있는 상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주식을 다시 신의 한 수에서 초성 키읔 5글자 2만 몇천 원대 주식이 약간 밀릴 수도 있으니까 밀렸다고 하면서 수익 날 수 있다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4월 22일 날 있는데
그 주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죠? 뭔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럼 여기서 몇 가지만 부연 설명할까요? 이 주식을 어설프게 저점 매수를 했다 칠게요, 여러분. 그죠? 근데 장이 여기는 4월 18일 타이밍은 지수가 급락으로 밀리고 있는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리고 20일선하고 60일선하고 여기가 붕 떠 있죠. 이걸 우리가 이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급락하고 있을 때 여기서 지지했으면 올라갔을 텐데 설령 여기를 깨게 되면 여기 언저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은 나오는 거죠. 더 사버리면 되고 더 살 돈이 없으면 쫑보기한테 중심이론 강의를 들을 걸 반성이라도 좀 하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만패불청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만 가지 패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 그걸 들어주지 말으라고 한 시점이 저 시점이잖아요. 4월 초중순 시점. 그 왜 무슨 저기 만패불청해갖고 내가 지난번에 찾아줬던 거 여기까지 밀렸을 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말고요. 레간자 그 예전에 그 대우차 단종된 그 차 말고 여기까지 밀렸어도 믿을 사람을 믿고 그냥 갔으면 사서 물을 먹었으나 물 먹은 거에 2배 이상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내가 그때 그 당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것도 중심이론 변곡점으로 얘기를 하면 딱 들어맞을 겁니다. 7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저점이 나왔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딱.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오늘이 6일이니까 내일은 7일째죠. 내일 정도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갭이론이라고 해갖고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 주식이 갭을 메꾸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이거 갭 메꾸면 갭을 다 메꾸지는 않을 거예요. 갭을 메꾸면 또 올라간다? 아니다, 여러분? 갑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또 올라간다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갭을 메꾸면이 박혔어요? 갭을 메꾸면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가지 말고 갭 메꾼다는 것은 조종을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조종받을 때 사라는 얘기잖아요. 갭 메꾸면 또 올라간다는 일반인들은 또 올라간다만 기억에 남을 거예요. 말한 사람은 또 올라간다보다 뭐가 먼저 나왔어요? 갭을 메꾸면 저점 매수를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지가 뭔데 방송에 나와서 이거 저점 매수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법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법만 알면 진짜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것만이 아닌데 저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 신의 한 수에서 초송으로 해가지고서 박 터진 거. 여기 지금 이오 테크닉스도 그날 25만원에서 26만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분명히 돼 있죠, 여러분. 이오 테크닉스. 보이시죠? 이거 오늘 25만 6천원 찍었지 않습니까? 올라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기한 것들만 올라가네요. 25만 6천원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3만원권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한 10%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또 날 것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싫은데요? 다른 거 시간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제 이거 약간 찍었으니까 이쪽으로 슬쩍 흐르면 23만 원을 안 깨면서 돌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이쪽으로 흐를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얘기죠. 돌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딪혔으니까 잘못하면 요거 깨지면 이쪽으로 밀릴 수 있는 하락 N자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건 나쁜 얘기를 한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는.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이거를 만약에
23, 4만 원에 산 사람으로 기준으로 할게요, 여러분. 밀리면 사실은 더 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투자가 그런 걸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거를 23, 4만 원에 사가지고 20만 원으로만 와도 아마 잠자기 직전까지 잠들기 전까지 전문가 탓할 거라 아마. 이거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고마운지도 모르고.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추세 패턴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유니셈, 그 다음에 LS 머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미스터 진단인데 슈퍼 캐패시터에 LS자 들어가는 뒤에 머트리 붙는 여러분 슈퍼 캐패시터에 LS자가 들어가고 뒤에 머트리가 붙는다. LS 머트리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얘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저 얘기를 한 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날바닥이고 이런 주식 안 사면 뭐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죠? 근데 이 주식이 만약에 얘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2만 9천 원에서 3만 1천 원대 가면 여기서 사면 내가 좋은 소리 합니까? 좀 꿍얼꿍얼거립니까? 여러분. 여기서 매수해서 물어본 사람들한테. 꿍얼꿍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얘가 이쪽으로 올라갈 때 따라갈 거면 차라리 언제 사라? 지금 사라. 그 다음 이쪽으로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왜? 여기는 옆으로 기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저항이니까 여기서 어떨 때 사라? 눌릴 때 사라. 그래서 여기서 눌릴 때 매수해서 다시 올라갈 때 그 지점에서 절반을 어떻게 하라? 팔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이탈된 저점 35,000원에서 37,000원에 가면 팔아라. 여기서도 따라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도 내가 좀 참아요. 꿍얼꿍얼 돼요. 그럼 또 한 번 밀려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요. 여기 한번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니뽕 내뽕 우리뽕에서 이거 나중에 4만원까지 올라가면 따라가서 물어볼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를 다시 처음서부터. 이 주식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길게 봤을 때 기본 3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나 35,000원에서 37,000원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얘가 거래량이 10,000K만 터지면 되는 요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조건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론. 진짜 쉽죠? 말 그대로 중심이론이라는 매매 기법은 어려운 장에서 쉽게 대응을 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쉬워야 되는데 이거를 2바퀴, 3바퀴를 꼬아서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일단 어떻게 하라? 여러분 조심하라.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기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미스테이크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드디어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텐션 와우 하면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전자, 대주전자 계속 올라가죠. 여기 이토마토 PD 내가 대주전자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 지금 3주째라는 거 알죠?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결국은 97,500원까지 왔으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노신소재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노신소재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나노신소재 대주전자는 형님 문저 아우 문저. 그러니까 대주전자가 나 좀 쉬고 싶다 그럴 때 나노신소재가 뭘 쉬어 하면서 거래가 들어와서 12만 5천 원대로 핑요 하고 올라가면 쉬고 있던 대주전자가 침 튀겨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나노신소재가 쉬고 싶은데 갑자기 대주전자가 침 튀기면서 10만 원을 넘어가면 나노신소재가 따라가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바로 짝짓기 순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면은 이 주식이 언제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긍정으로 얘기한 거냐면은 9일이 지났을 시점. 근데 9일이 지났을 시점은 이중바닥형으로 무거웠어요. 그냥 여기서 9일을 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냥 9일을 기다려줬더니 12만원 초반 이하로 밀렸어요. 그러면 이미 두 번, 얘는 한 번에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밀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대신 그만큼 약하지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길게 보면 수익 난다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춘춘히 매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13만 원 언저리에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샀으면 단가가 12만 2천 원에서 12만 5천 원대로 줄어들겠죠. 이거 안 올라가겠습니까? 무조건 올라가죠. 그다음 이제 애경이를 얘기할게요. 애경이는 쟤네들하고 달리 특정한 추세 패턴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 1월 3일 고점을 찍고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데 23일이 걸렸고 뒤로 돌아서 가는 데까지 26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죽기 시작했으니까 대략 23일 정도 뒤거나 26일 정도 뒤면 올라갈 수 있다가 그냥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애경이를 좋게 본다고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수했다 칩시다. 흘러내릴 때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13,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권역에서 좋은 자리 한번 잡으라고 얘기했거든요. 흘러내렸으나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안 가면 주식이겠어요? 이 주식이 만약에 거래가 실려버리면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가면 아마 증권방송에서 추천 나올걸요?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은 거래가 실리면 14,000원에서 15,000원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기법으로 말이 들어갔죠? 왜 이걸 못 알아듣느냐? 공부를 하셔라. 뭐를? 중심이론을 들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주식은 이제 언제까지 이제 올라갈 거냐면 예를 들면 얘가 고점을 주는 데까지 걸린 게 단기가 12, 13. 더 길게 봤을 때는 27. 오늘이 8, 12, 13, 4, 5. 오늘부터 4, 5일 동안은 계속 반등시도 계속 나올 거고 거래 터지면 13,000원에서 13,200을 돌파를 한다는 얘기고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계속해서 거래가 터지면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니뽕 내뽕 우리뽕.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 지금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이제 한 코멘트 드려야 되겠죠? 기억은 나십니까? 얼마 전에 로보스타 내가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밑장 빼기를 하지 말고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로보스타가 요 4월 17일 날 급반등 나왔을 적에 갔다가 밀렸을 적에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특별한 명분, 약간의 명분과 모멘텀만 주면 요거 60일선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하면서 가나 안 가나 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없는 소리 하는 전문가 아니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코가 막히고 이비인후과 가셔야 되는데 정형외과 가시면 아까진기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화제라도 먹어야지. 자, 이 얘기인 즉슨 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든 현상이 왜 발생되는지서부터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현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음봉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매수세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독 강해버리면 다른 주식이 못 가고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빌빌거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눈에 띄는 게 드물을 수 있어도 다른 섹터가 움직임이 좋은데 그 다른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시는 게 뭐라고요? 2차 전지.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을 해주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날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75,000원을 깨버리면은 아마 이제 72,500원이 보이면서 밑으로 급락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게 초딩 수준의 기술적 분석. 이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까지 만약에 밀리고 나면 2차 전지 쪽이든 이쪽이든 좀 많이 올라온 애들이 조금 눌릴 수 있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얘가 돌 때 걔들이 같이 가면 지수가 373을 넘어가는 거예요. 대신 380은 못 넘어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지금 주식시장은 무조건 2차 전지 플러스 로봇 AI 쪽 반등 순환매 노리는 게 무조건 잘하는 거고,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거 확인하는데 며칠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짜 시간 빨리 가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는 노래도 한 편의 시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그간의 급락이 진정이 되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일자상으로 이틀에서 4일 정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중간에 FOMC가 있는데 FOMC는 별거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지표입니다. 여러분. 그 고용지표의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뒤에 시장을 판단하는 건 그 뒤의 얘기고, 지금 현재 시점은 어쨌든 그간에 소외받았던 분들은 종목들이 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 좀 잘 하시고, 신규로 주식을 사시고 싶으면 무조건 2차 전지, 반도체도 좋긴 좋은데 2차 전지, AI, 로봇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도체도 돌아가면서 순환매는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변동성 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이슈로 움직일 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조정은 두려워하는 조정은 아니다. 다만 그 조정이 나올 때 움직이는 폭에 따라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어쩔 도리는 없다. 다만 나는 말 속에 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